무덤이 열렸습니다. 관이 깨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시신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은 뒤의 일입니다. 부관참시.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형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이 남자는 왕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조가 칼을 들던 밤,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단종이 왕위를 내놓던 순간 그 곁에 있던 사람, 권력의 정점, 영의정 3번, 공신 4번, 딸 2은 왕비, 조선 최고의 성공으로 불린 인생. 그런데 왜 17년 뒤 무덤까지 파헤쳐졌을까요? 칠삭둥이로 태어나 38해를 실패했고 하룻밤에 조선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이것은 성공한 인생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조선의 권력은 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칼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지금부터 왕을 움직인 한 남자의 선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한 인물의 선택을 깊이 있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의 역사를 인생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1415년 한명회가 태어났습니다. 칠삭둥이였습니다. 당시 칠삭둥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고려 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개국 이후 지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기는 음소로 벼슬에 나갔지만 미관말직에 머물렀습니다.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음서, 아버지의 벼슬 덕분에 관직에 나가는 길, 한명회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1435년 한명회는 20살 무렵 음서로 관직에 나갔습니다. 사온서 직장, 궁궐의 얼음과 술을 관리하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화려한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한상질의 후손이 저 지경이구나. 몰락한 집안은 역시 일어서기 어렵지. 한명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하급 관리였습니다. 승진은 없었습니다. 기회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음서로 들어온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김시성을 가진 한 동료는 아버지가 판서였습니다. 그는 5년 만에 정유품에 올랐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다른 동료는 세종대왕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7년 만에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급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끝나고 한명회는 복도에서 그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김시성을 가진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명회, 자네는 아직도 그 자리인가? 한명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오. 이 시성을 가진 동료가 웃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중요하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이야.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한명회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명회는 37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아내는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자식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명회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한명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이대로는 안 되겠소. 벼슬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한명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소. 그러나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한명회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마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40까지 출세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한명회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7,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은 38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형 문종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조카 단종은 어렸습니다.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능력 있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조정의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한명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회를 실패한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첫 만남에서 수양대군이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명회가 답했습니다. 기회를 원합니다. 수양대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회를 얻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명회가 답했습니다. 대군을 섬기겠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명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왕자에게 붙었군. 한명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이끌었습니다. 김종서는 특히 막강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여 육진을 개척한 명장, 병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사를 모아야 합니다. 한명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윤성, 홍달손, 양정, 능력은 있었으나 출세하지 못한 무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명회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주막에서, 뒷골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큰 일을 도모하면 큰 공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들이 모였습니다. 수십 명, 모두 목숨을 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홍달손, 양정 모두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김종서를 제거한다. 한명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은 말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 하나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사들이 좁은 골목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명회는 말 위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무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김종서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말 없이 철퇴를 들어 올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장은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도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한명회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가 마당을 적셨습니다.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회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잠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갑옷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수양대군의 부하들은 한양 곳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황보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양, 조극관 민신, 대신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4살 단종은 편전에서 삼촌을 맞이했습니다. 단종은 삼촌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좌익 공신, 38회를 실패했던 남자가 하룻밤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하사되었습니다. 노비가 하사되었습니다. 관직이 올라갔습니다. 한명회는 받아들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한양의 소문이. 한명회는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바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명회의 집에는 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직 임명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명회는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왕자를 부추긴 것 아닌가? 김종서를 죽인 것은 영모다. 한명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년 뒤 수양대군은 조카에게 왕위를 요구했습니다. 15살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신이 되었습니다. 좌익 공신 1등.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후 세우려 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한명회는 그들의 처형에도 관여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이 노비로 분배될 때 한명회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유성원의 아내와 딸이 한명회에게 노비로 하사되었습니다. 충신의 가족이 그의 집안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명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명회의 집에 유성원의 딸이 끌려왔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업 일을 시켜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지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 세조의 친동생마저 단종 편에 선 것입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갔습니다. 17살 소년 왕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았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명회가 세조의 신임을 받으며 계속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병조판서, 이조판서, 우이정, 좌이정, 그리고 마침내 영의정. 한명회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변방에 머물던 남자가 15년 만에 영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큰아들 의경세자를 위해 간택을 실시했습니다. 한명회의 큰딸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훗날 공해왕후. 그러나 의경세자는 일찍 죽었습니다. 20의 나이였습니다. 의경세자의 동생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은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명회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작은 딸이었습니다. 훗날 장순왕후. 조선 역사상 한 집안에서 두 왕비가 나온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예종이 죽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명회는 성종의 즉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신이 되었습니다. 익대공신 1등. 한명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의정을 3번 역임했습니다. 공신 칭호를 4번 받았습니다. 계유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 매번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집은 궁궐처럼 컸습니다. 종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명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명회는 가마를 타고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존경 때문이었을까요? 한명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압구정 이야기. 한명회의 집 앞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압구정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한명회는 자주 연회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한명회의 집을 찾았습니다. 왕이 신하의 집에 온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황급히 나가 맞이했습니다. 성종은 압구정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누각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의 집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한명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성종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궁궐보다 낫구나. 한명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하의 집이 궁궐보다 낫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한명회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자신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종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20을 넘기면서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76년 성종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편전에서였습니다. 한명회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경은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니 벼슬에서 물러나 쉬는 것이 어떻겠소? 한명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은 아직 전하를 섬길 힘이 있습니다. 성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하오? 한명회가 답했습니다. 예, 전하. 신은 전하의 즉위를 도왔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의 충성은 알겠소. 그러나 때로는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요. 한명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명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젊은 신하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한명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그러나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1479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이 조정회의에서 한명회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입니다.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전하, 신의 생각으로는. 성종이 말을 끊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영의정께서는 나라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계시오.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방 관리들의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소. 이것이 영의정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오. 한명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신하는 한명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조롱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한명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압구정에 홀로 앉았습니다.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한명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젊은 날,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날, 그는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를 좁은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러날 줄 아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 젊은 날의 결단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481년 한명회는 영의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성종의 압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성종은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한명회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습니다. 한명회는 고립되었습니다.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명회의 딸들, 두 왕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483년 예종의 왕비였던 작은 딸 장순왕후가 죽었습니다. 25의 나이였습니다. 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한명회는 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압구정에 홀로 앉아있는 그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명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딸이 먼저 가는가? 왜 아비보다 먼저 가는가? 며칠 뒤 한명회는 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1487년 한명회는 72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성종이 직접 조문을 보냈습니다. 한명회는 파주에 묻혔습니다. 무덤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 씨는 성종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폐출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왕이 된 뒤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명단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당시 논의에 참여한 대신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라. 한명회가 죽은 지 1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파주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관이 깨졌습니다. 이미 뼈만 남은 시신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부관참시,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형벌. 한명회의 시신은 저자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남자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한명회의 자손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비가 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한명회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죽은 뒤에 한명회의 큰딸 공해와후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7의 나이였습니다. 두 딸 모두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왕비였지만 후사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명회의 업보다 역적을 도운 대가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갑자사화의 희생자들이 복권되었습니다. 한명회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묘가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후손들도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부관참시를 당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38해를 실패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음소로 겨우 벼슬에 나갔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승진했지만 그는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453년 그날 밤 칼을 든 수양대군 뒤에 서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그를 영의정으로 만들었고 왕의 장인으로 만들었고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택이 그를 죽어서도 부관참시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물러나라고 권유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 지난 선택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453년 그날 밤 한명회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마지막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의 곁에서 칼을 들던 밤 한명회는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자 그가 쥐고 있던 권력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선택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선택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